안녕하세요. 리나우스 감자튀뇨입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무용수 식단을 따라해보도록 할 건데요. 신체 활동이 많은 발레리나들이 어떻게 먹으면서 근력 유지를 하고 부상 예방을 하는지 함께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인바디부터 체크해보러 갈게요. 여러분은 발레리나 식단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보통 저렇게 샐러드나 좀 적은 양을 먹는 게 떠오르시지 않나요? 보통은 다이어트를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저는 이번에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식단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기로 했어요. 분명히 무용수는 춤을 잘 추기 위해서 식단 조절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발레리나들은 뭘 먹나 한번 들여다볼게요. 발레리나 마리아 코레바 하루 식단을 올려놓은 영상을 봤는데요. 아침 식사로는 콩기리 오트밀에 숙성 치즈를 올려서 치즈 토스트를 해먹고 거기에 코티지 치즈랑 블랙커런트 꿀 같이 먹더라고요. 점심 식사로는 연어구이에 오이, 토마토, 석류, 참깨 넣은 샐러드 그리고 자몽 주스 이렇게 먹네요. 저녁은 찐 브로콜리에 반숙 달걀, 단백질 풍부한 요거트 그리고 망고. 이 발레리나의 식단을 보면 단백질을 매우 풍부하게 먹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침에는 치즈, 점심에는 연어, 저녁에는 반숙 달걀, 그리고 요거트. 다양한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마름을 유지하면서도 발레리나가 절대 굶지 않고 새끼를 잘 챙겨 먹는 것. 그러면 과연 이 무용수의 식단의 기본 원칙은 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국제무용의학 및 과학협회 IADMS라는 전문기관의 지침을 좀 바탕으로 해볼 건데요. 여기서는 고강도 트레이닝을 하는 무용수들에게 최적화된 식단의 원칙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것, 두 번째는 염증을 낮추는 식단을 하는 것이에요. 무용수들은 일반 건강한 성인의 단백질 권장 섭취량보다 약 2~3배 정도 단백질을 섭취하길 권하고 있어요. 고강도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나 인대, 힘줄 같은 신체 구조를 지지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되게 특이했던 점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아미노산인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필수 아미노산은 동물성 단백질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동물성 단백질은 신체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불완전 단백질로 분류됩니다. 만약 채식주의자 무용수의 경우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먹어주면 좋을 홀푸드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들어가는 게 오트밀과 콩입니다. 두 번째로 염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부상이나 감염에 대한 급성 염증이랑 달리 만성 염증은 피로나 수면 부족 그리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용수들에게는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과 염증을 낮추는 음식을 구분해서 제안하고 있어요.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음료수에 많이 들어있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 트랜스 지방, 알코올이나 가공육 등이 들어있고요. 염증을 낮추는 음식으로는 건강한 지방인 아보카도, 견과류, 연어, 그리고 과일이나 잎채소, 아까 말했던 콩, 키노아 같은 단백질, 그리고 달걀, 닭고기 등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염증을 낮추는 음식 선택 가이드 표에 따라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적당히 먹을 수 있는 음식, 완전히 피해야 되는 음식으로 나누어서 식단을 진행했고요.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해서 카테고리화 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마리아 발레리나의 식단을 다시 살펴보자면 단백질 공급은 굉장히 풍부하고요. 식단 전반에 건강한 탄수화물이나 지방, 비타민, 미네랄들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염증을 낮추는 연어와 아보카도, 견과류들을 쓰고 있고 반면 염증을 유발하는 탄수화물이나 설탕, 튀긴 음식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리고 피츠버그 메디컬 센터 대학에서도 무용수를 위한 식단 관련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단백질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식사 타이밍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수업이나 공연 전후에 충분한 단백질과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업 후에는 회복을 위해서 즉시 음식을 섭취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건강한 지방을 먹는 것과 특이하게 뼈 건강을 위해서 푸른 같은 말린 자두를 추천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소비되는 에너지 대비 먹는 섭취량이 적다 보니 골다공증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뼈 건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지침을 바탕으로 2주 동안 무용수 식단을 진행해 볼 거고요. 어떤 게 달라지는지 같이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첫날은 가장 추천하는 오트밀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요. 당근 라페, 계란 2개, 그리고 오트밀, 모나우의 땅콩버터.
청경채 오믈렛을 해볼 겁니다. 사실 저 요리 잘 못해요. 근데 그냥 재료 섞는 개념으로 그냥 어떻게든 해보는 겁니다. 첫날은 무리 없이 식단 잘 지키고 발레 갑니다. 무용수 식단을 하면서 하나 더 지키려고 한 게 있는데요. 바로 소비 칼로리입니다. 아무리 식단을 잘 지켜도 발레리나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할 거니까요. 그래서 무용수의 하루 평균 소모 칼로리를 찾아보니 약 2,500에서 2,750kcal 정도 소비하더라고요. 평균 기초 대사량이 한 1,300 정도 되고 거기에 활동 소모 칼로리가 1,200, 거기에 일상 에너지가 한 250 정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초 대사량이 1,200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무유수유를 하고 있어서 소비 칼로리가 하루 평균 500 정도, 육아할 때 소모되는 칼로리는 니트 운동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300에서 500칼로리는 소모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다 합해서 2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매일 500kcal 정도 활동 칼로리를 소모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보통 발레 한 클래스당 500kcal 소모하니까 매일 그 정도 운동을 한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릭 요거트 조금 먹어보려고 합니다. 연습을 한 후에 단백질 소량 보충을 해주는 게 근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자기 전 지금 11시지만 요거트만 조금 먹고 자도록 할게요. 빵입니다. 국물로 만든 빵을 먹어도 돼서 몰라. 호두 무화과 아야, 사워도우인데 요거 조금 그릭 요거트에 찍어서 먹겠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어서 수제 콩물 요것도 조금 같이 먹고 발레 가야 돼서 5분 만에 먹고 가야 돼요. 식단을 시작하고 발레 수업할 때 좀 느꼈던 점은 배가 더부룩하지 않아서 몸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거였어요. 큰 차이는 없었지만 춤출 때 좀 가벼운 정도? 통곡물밥에 엄마가 수육을 줘서 수육하고 야채. 매 끼니 꼭 단백질을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놀라 요거트예요. 바빠도 식사는 꼭 챙겨야 되고요. 매일매일 500kcal씩은 운동을 할 건데, 그러니까 발레를 안 가면 그 정도는 소모를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와, 육아하면서 하루에 500kcal 쉽지 않아. 조금만 먹고 1시간 정도 달리기랑 근력 운동 좀 하고 오려고요. 발레 없는 날에 활동 칼로리 500 채우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문어 세비칭입니다. 해산물이 좋다고 해서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요리해주고 있어요. 둘째 남편도 건강식입니다. 사워도우랑 과카몰리랑 블루베리 요거트 그리고 계란 하나 좀 먹겠습니다. 과카몰리가 포만감이 최고더라고요. 아주 권하진 않고 오히려 해산물이나 아니면 육류를 삶아서 먹는 거를 추천하는데 나는 이거 먹어볼 거예요. 토마토 그라탕이랑 오이랑 포도. 좀 조용히 해주면 좋겠다. 밥 먹을 거다. 고맙다. 밤 9시 반인데요. 와, 육퇴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이 훅 가가지고 하루에 한두 끼 먹고 조금씩 자주 간식 같은 거 챙겨 먹는 편인데 이렇게 매 세 끼니를 챙겨 먹으려고 하니까 저는 그게 더 어렵네요. 단호박 에그 슬럿에 커피. 냠냠냠이. 안녕해줘. 안녕. 깨비 안녕. 시간이 없어가지고 편집하면서 얼른 요거트랑 베이비벨 치즈 이거 하나 먹어볼까 합니다. 저녁입니다. 맛있겠다. 아우, 진짜 이런 거 나도 잘 안 먹는데. 잘 참고 있는 나 대견해. 무용수들이 춤만 연습하는 게 다가 아니라 식단까지도 노력과 연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 몸을 이루는 걸 하나씩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쵸? 대충 이거 먹고 때워야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대단한 인생입니다. 무용수의 라이프란. 무용수 식단하면서 발견한 의외의 좋은 점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수업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설탕 같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 대신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어서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져서 순서를 잊어먹는 일이 체감되게 줄어들었어요. 오늘 발레할 때 약간 몸이 가벼운 느낌 조금 있고, 또 원래 제가 저녁에 다리가 좀 붓거든요. 근데
붓는 것도 없고 몸이 좀 가볍다. 그렇습니다. 샌드위치 싸왔지롱. 축구 선수들은 몸 관리할 때 밥을 어떻게 먹어? 비슷한데 양을 많이 먹을걸? 거기서도 해산물 이런 거 중요하게 먹나?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다 아는데 아르센 벵거라고 음. 지금 제일 잘하는 팀 중 하나인 아스날 감독으로 넘어가서 아주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근데 감독이 한국 축구팀에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바꾼 것 중 하나가 식단이네. 근데 그때 이게 식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자체가 인식이 좀 적었던 거지. 근데 그래서 실제로 퍼포먼스가 좋아졌어? 퍼포먼스가 엄청 좋아지니까 다른 팀들은 다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렇구나. 카페에 왔는데 아메리카노, 라떼 말고는 먹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카스테라 이용도 뿌리치고 라떼만 든든하게 마시고 왔습니다. 밖에 나가면 도파민 넘치는 음식들이 얼마나 가득한지요. 저녁은 생선입니다. 단백질만 빠르게 보충하고 발레 가도록 할게요. 남편이 얘기한 것처럼 축구 선수들도 경기력 회복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전략적인 타이밍에 맞추어 왔잖아요. 몸을 쓰는 직업은 수행 능력 중심의 식단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발레를 잘하려면 연습도 중요하지만 이런 보조적인 생활 습관도 뒷받침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챌린지네요. 며칠 식단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병아리콩을 한번 아침 시도해봤는데요. 식사예요, 여러분. 아침이에요. 아침 드세요. 아침을 잘 먹어야 힘이 나지. 병아리콩 되게 맛있네요. 솔직히 아침에 이거 차려 먹는 거 좀 귀찮긴 한데 내 몸 건강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 군것질을 하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시면 물론 과자도 먹고 싶죠. 또 나름의 과일이나 이런 데서 단맛을 느끼다 보니까 뭐 굳이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푸른 야채 가득 생선에 밥도 쌀밥을 안 먹은 지가 얼마 된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성수동에 나들이를 왔는데 바깥에서 뭐 먹으려니까 진짜 고를 만한 게 없더라고요. 고민하다가 고른 메뉴는 생선 구미관자 솥밥. 이렇게 1주차가 끝나고 중간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1주밖에 안 했는데 골격근량이 600g 늘고 체지방량은 감소 추세예요. 말투는 옥수수랑 병아리콩. 병아리콩 엄청 좋은 단백질 원이에요. 발레리나 식단이라고 해서 두부랑 계란만 먹고 절식하는 콘텐츠도 본 적 있어요. 저도 한동안은 원푸드 다이어트, 간헐적 간식 여러 번 해봤고 더 마르고 싶어서 체중 조절에 계속 신경 쓰면서 살았죠. 근데 이번에는 생각을 바꿔서 고강도 트레이닝을 하는 발레리나는 절대 굶지 않는다. 오히려 챙겨 먹는다. 이렇게 접근하니까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식단으로 춤의 퍼포먼스를 안정되게 만드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내가 먹는 모든 게 나의 세포를 구성한다. 이번에 무용소 식단하면서 잘 해먹고 있는 게 이런 지중해식 식단인데요. 그리고 이거는 새로 사본 후무스인데 병아리콩 가른 거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무용소 식단에서 제일 좋은 급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스파이시한 건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챌린지하면서 병아리콩에 대해서 재발견하게 됐는데 진짜 좋은 식품인 것 같아요. 2주차부터는 식사 차리는데 가속도가 붙어서 쉽게 잘 차려 먹었습니다. 매 식단 단백질 꼭 챙겨 먹고 간식은 과일, 구황작물 같은 걸로 먹었어요. 편의점 쿠폰이 생겨서 쓰러 왔는데요. 챌린지하면 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게 1도 없어. 다 단 거, 단당류, 설탕 뿌린 거, 밀가루. 항상 살 게 없어서 나라스윗 제로만 하는데 광고 아님. 내 돈 내산. 맛있어. 맛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 2,500원이거든요? 너무 맛있어. 0칼로리. 0칼로리. 이 정도의 일탈은 괜찮지 않을까? 2주간 식단은 몇 끼니 단백질을 꼭 챙기고 염증 유발하는 빨간 카테고리 음식은 딱 한 번 아이스크림 못 참고 먹었고요. 운동은 육아로 지쳐버린 이틀 제외하고는 매일 활동 칼로리 500 이상씩 채웠어요. 챌린지 진행하면서 춤을 더 잘 추게 됐냐고요? 뭐 엄청난 발전이 있진 않았는데요. 미세하게나마 느낀 건 몸의 컨디션이 들쭉날쭉하지 않았고 편안했달까요? 그리고 좀 더 집중력 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저녁에 몸에 붓기가 거의 없다는 것들은 명확하게 느꼈어요. 제가 원래 발에 지간 신경종이 있었고 무리하면 재발하곤 했는데 2주간 발에 불편감 느낀 적도 없었고요. 2주간의 챌린지를 끝내고 인바디를 재보러 왔습니다. 첫날 중간점검 마무리 순서인데요. 체중은 변화 없지만 골격근량이 늘고 체지방량이 줄었네요. 가장 아이디얼하다는 인바디 변화. 저도 2주 만에 이렇게 변할 줄 몰랐는데 꽤 놀랐어요.
네, 이렇게 2주간의 무용수 식단 챌린지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근육량 변화가 좀 있어서 효과가 있었던 식단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이번 식단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식단 챌린지를 하는 게 운동하는 것보다 솔직히 좀 더 어렵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잘 차려 먹어야 되는 일인데 그 전에 좀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을 때는 레토르트 식품 이런 거를 좀 먹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 줄이고 무용 식단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더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필요한 일이긴 했어요. 근데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번거롭게 많이 느껴지긴 했는데 재료 자체가 회전이 되면서 준비하는 게 쉬워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중해식 식단을 좀 참고를 많이 했는데 또 우리가 뭐 레몬, 올리브 오일, 뭐 치즈, 바질 같은 잎사귀 종류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한 번에 좀 여러 개를 사놓고 좀 회전하면서 이거 재료 다 쓰면 다음 재료 또 사다 보니까 결국은 또 있는 재료로 또 비슷한 식단을 해먹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벤트성으로 좀 건강한 식단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먹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냥 꺼내놓고 섞기만 하면 되는 거여서 2주차 때는 오히려 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식단을 유지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중해 식단을 좀 참고를 많이 했는데 무용수 식단이라는 게 결국은 항로와 강수 식단 이런 것들이 약간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포 노화를 좀 늦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영양 전략 자체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춤을 출 때도 어떤 신체를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결국 세포를 건강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결국은 같은 맥락의 음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느낀 거는 춤이 전업인 무용수들은 춤을 추는 시간 이외에도 세상의 몸 컨디션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 그냥 인생이 예술이랄까요? 그 무용하는 시간 외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그 정도의 레벨에 오를 수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아 정말 마스터피스다. 이래서 일반인과 무용수의 어떤 경계가 확실하게 또 나뉘는구나. 얼마나 많은 뒷받침된 노력들과 피땀 눈물이 있었을까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무용식단을 할 때 처음부터 뭐 지방을 커팅하고 뭐 다이어트를 하고 이런 게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무용수들에게 권장되는 식단을 하면서 내 춤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아지는가, 기량이 얼마나 잘 늘 수 있게 뒷받침이 되는가, 이거를 좀 경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되게 잔잔한 파도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2주간. 만약에 우리가 떡볶이를 먹는다. 너 먹을 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고 확 올라가요, 기분이. 근데 그러고 저는 좀 먹고 나면 더부룩한 것도 있고 물도 먹히고 그러면서 컨디션이 좀 내려가요. 그러면 뭔가 달달부니까 땡기고 이런 식으로 플럭츄에이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무용식단을 하다 보니까 막 기분이 좋아지는 식사도 아니에요. 그치만 먹고 나서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의 나의 컨디션이 되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이 무용수 식단의 엄청난 장점이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내가 계속해서 꾸준한 기량을 보여주려면 컨디션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음식인 것 같아요. 기량 증가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무용수 식단의 핵심이 단백질을 잘 섭취하는 것과 염증 억제를 위한 게 포인트였는데 무용수들에게 되게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량이 멈춰있는 게 아니라 또 떨어지기도 하고 나에게 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식단에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아마 이런 식으로 좀 무용수들에게 권장되는 식사를 좀 해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외식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점에 갔는데 정말 고를만한 게 뭐 제로 음료수, 계란, 뭐 사과 같은 통과일 이런 거 말고는 진짜 고를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조리된 음식들에 노출돼 있는지 느꼈습니다. 원물을 재료 그대로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참 좋을 텐데 알죠. 유통의 과정이 필요하니까 오래도록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뭐 조리 과정이 거치게 되고 사람들이 자꾸 단 걸 먹으니까 더 단 게 나오고 더 자극적인 게 나오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마케팅이란 건 아는데 우리 인생을 생각했을 때 좀 더 내가 그런 음식을 거리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맛을 알게 되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약간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챌린지 하면서 발레를 갈 때마다 몸이 많이 힘든 날에는 가게 되면
잘 안 띄워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네,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식단을 좀 유지해보고 싶고 할 수 있길 바라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재밌는 챌린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좋은 의견 있으면 남겨주세요. 안녕!